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며 아름다운 그이는 가만입니다. 더 시즌입니다. 어제의 장도 살짝 보합권으로 마무리해주는 견조한 흐름으로 급락 없이 마무리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한 주의 마감이었습니다. 어제 프리장의 상승분을 장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다 반납을 하고 드디어 상승은 여기까지인가? 여기서 이제 모든 나스닥을 던져버려야 하는가? 라는 고민이 살짝 들만도 했었는데 저는 그때 무엇을 했었냐면은 바로 우리의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키움전사는 과연 이 시각에 장이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를 확인해봤더니 장 시작 전에 숏에 미친듯이 몰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키움전사의 순매수 동향을 따라가야 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해야 할까? 아니면은 조금 더 홀딩을 하는 초강수를 두어야 할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키움전사는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개미가 몰리는 곳에 월가의 세력들은 절대로 돈을 퍼다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홀딩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약간의 보합권으로 마무리해주는 장 초반에 하락분을 상쇄해주는 적절한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항상 장투를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의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시면 되지만 3배 레버리지나 스윙이나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를 확인하시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한 70%에서 80% 확률로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와는 반대로 지수가 움직인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공포지수 35.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술적 반등이라고 치는 이번 상승에서 그래도 뉴트럴은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과열된 상승을 약간 해소시켜주는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트럴까지는 한번 다음 주에 가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8월 3주차는 무려 5% 상승. 물론 하락분에 비하면 아직은 한참 모자르지만 최고점 대비 아직도 한 6% 정도 하락한 수치지만 이때 개급등의 상승이 여러분의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고방식은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때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를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매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때의 자기의 수익금을 자신의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급격한 상승은 솔직히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으나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추세선 검정색 선에서 또 상당히 큰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홀딩은 하고 있습니다. 롱의 보조지표. 롱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벌써 S&P와 나스닥은 스토캐스틱 과매수권, 이러한 매수가 너무 과열된 과매수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1%만 더 올라도 바로 그냥 과매수권에 진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과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오늘의 영상의 제목인 아직은 조금의 상승이 더 남아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어제의 일간 순매수는 장 초반에는 숏으로 몰리다가 갑자기 장 마감 때 엔비디아 인버스만 살아남고 다시 롱으로 몰리는 모습. 혼조세 장이었죠. 그래도 주간 순매수는 속스 S가 2위를 차지하고 SQQQ가 6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주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게 아니죠. 좋은 장으로 주간을 마무리해줬습니다. 월간은 아직도 속슬과 TQQQ에 몰려있고요. 다음 주 어닝 발표는 팔로알토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로스도 보이고요. 별다른 기업은 없는 거죠. 그냥 소형주 그리고 배당주 위주의 어닝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나스닥의 향방을 가르는 주요한 어닝 발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잭슨 홀 미팅이 있죠. 먼저 19일 월요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죠. 민주당의 관련주는 국장에 상당히 많은데 국장에 그 종목들을 검색하셔서 단타 매매에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일시적으로 튀어오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화요일은 유럽 CPI, 수요일은 한국 PPI, 관심은 없고요. 22일에 드디어 한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결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 잭슨홀 미팅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파월의 입에 상당히 또 증신 요동을 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럽 CPI가 만약에 잘 나온다고 하면 다음 주 수요일에 뭔가
약간의 익절을 할 수 있는 현금을 살짝 늘리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푸드크옵션 0.78 믿고 있었어. 제가 나스닥을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강하게 추가 매수도 못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도 홀딩하고 있었던 이유는 푸드앤콜옵션이 이때 살짝 꺾이고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강세의 장을 뜻하는 0.80 이하 드디어 들어온 거죠. 조금의 더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왔던 패턴인 주식이 오르면 환율이 내리고 주식이 내리면 반대로 환율이 오르는 그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정상화로 돼가고 있다. 물론 오르락 내리락은 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환율과 주식이 같이 움직이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시기는 지나갔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말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WTI 국제유가도 살짝 내려주고 있는 모습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21선이 아직도 평평하게 되긴 했으나 하늘로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 어쩌면은 이 부근이 지난 5월 부근인 이 부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희망회로가 살짝씩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때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간다. 그리고 이때 5일선을 이탈했었지만 21선은 이미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때도 만약에 그런 패턴이 이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뭐 좋겠지만 일단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은 없으며 일단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아직도 많았기 때문에 이때 올손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보인다고 하면 홀딩을 할 것이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와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스닥이 올라서 볼린저 밴드를 터치한다. 그러면은 현금화를 조금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내린다고 하더라도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의 개념이고요. 그 와중에서 시간이 흐르고 21선을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내려도 21선을 터치하고 일정 기간 하루 이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정상화가 됐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정상화라는 것은 21선이 하늘로 고개를 튼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선은 통상적으로 차트를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황금선이라고 불립니다. 엔비디아. 잠시 제가 엔비디아를 의심했던 제가 엔비디아 신께 사죄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은 그래도 엔비디아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저항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강한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저항 때까지는 터치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항에 터치한다고 하면 쏙슬에 약간의 물량을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TQQQ 역시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고요. 21선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추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공포의 구간에서 사실은 태클 TECL이라는 TQ와 굉장히 무빙이 비슷하나 약간 더 무빙이 센 태클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고 급락을 한번 세게 한번 맞고 손절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홀딩을 했더니 태클이 굉장한 수익권에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권이 왔는데 TQ가 만약에 좀 더 상승을 해서 볼린저 밴드 근처에 간다고 하면 이 스윙의 물량은 덜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Q를 투자하고 있지만 항상 SQQQ 차트와 겹쳐서 한번 봐야 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3배 레버리지는 괴리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SQ 차트를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드디어 과매도권에 처음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 과매도권에 어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면 TQ는 더 오르겠죠. 그러나 SQQQ라고 하더라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과매도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게 되고 SQ에 다시 한번 반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때 롱의 스윙의 물량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배 레버리지는 일부 물량은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TQ의 평단이 워낙에 낮아서 이렇게 내렸을 때도 엄청 큰 수익권이긴 했어요. 물론 수익권이 다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태클 TQ와 굉장히 비슷한 태클을 매수하면서 스윙 전략에 들어간 것이죠. 돈을 벌긴 벌어야 되니까요. 수익 실현을 계속 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드니까요. 스윙의 물량을 들어갔던 것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상승은 더 남아있다. 뜬금없이 나이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간 지가 좀 꽤 됐어요. 개파락으로 엄청나게 7월 초에 떨어지고 공포의 구간을 살짝 보여주고 이 파란색 채널을 그어놨거든요. 하락의 채널이죠. 나이키의 당분간의 전고점을 깨는 이런 엄청난 상승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락의 추세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하락 채널 하단에 위치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매수는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를 내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했었고 드디어 또 한 10% 이상의 수익권에 왔습니다.
이제는 RSI를 봤을 때 한 68 정도, 보통 통상적으로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개잡주가 아닌 이상에 RSI 70 이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 회원님들과 같이 들어갔던 나이키가 드디어 한 10% 이상의 수익권이 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RSI가 한 70 이상이 된다고 하면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의 채널로 들어온 종목을 무조건 사면 안 되고요. 그래도 업계 1위인 종목,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의류 업계의 1위는 뭐죠? 바로 나이키. 나이키의 이번 스윙 작전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키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속스를 타보겠습니다. 속스는 일단은 여전히 20일선은 상방으로 돌리지 못했다.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저항이, 파란색 저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면 다이렉트로 열리게 되는 순간이 있지만 일단은 차트를 봐야 한다. 5일선은 아직도 깨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중이다. 속스 S 숏의 차트를 보면은 스토캐스틱의 과매도 상황이 좀 더 심화됐습니다. 속슬도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승을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파란색 저항선까지는 터치하지 않겠느냐. 속슬도 이 구간에서 일부 추매를 하였죠. 영상에 다 남겨드렸고요.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테슬라가 웬일로 조금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21선을 드디어 받았다. 21선을 상방으로 돌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도 내려오고 있는 삼각수렴의 상단선, 이 파란색 선까지는 그래도 터치는 하지 않겠느냐. 터치를 하게 되면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터치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코인의 공포지수 25. 개인적으로 코인 관련주 비트코인 2배, 이더리움 2배도 있고요. 이더리움 현물도 갖고 있고요. 코닐도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힘든 것은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에 물려서 마이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약간 아직도 좀 힘든 나날을 겪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익스트림 피어에서는 손절을 못한다. 더 시저가 공포지수 추정자인데 익스트림 피어에서는 그래도 마이너스가 더 커져도 여기서는 손절을 못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어도 뉴트럴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닐의 차트. 코닐은 어제 살짝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좀 좋지는 않죠. 코닐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2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도 걸쳐있고 나스닥과도 걸쳐있는 약간 박쥐 같은 종목이죠. 어제 나스닥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비트코인도 물론 좋지는 않지만 어제는 올랐기 때문에 코닐의 차트도 약간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21선은 내려오고 있고요. 이때처럼 21선은 내려오고 있지만 21선을 갭으로 돌파해주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일단은 기대해봐야 되는 흐름은 21선까지는 터치는 해주지 않겠느냐. 21선은 계속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지점이 이 보라색 선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비트코인의 일봉. 일단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살짝 돌파해주는 흐름이나 21선을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옆으로라도 좀 돌파를 해줘서 더 이상 하락의 채널 안에 있지 말고 옆으로 돌파를 해줘야 횡보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개같은 종목이 돼버렸네요. 이더리움 개같아요.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를 좀 그만 좀 해라. 언제까지 횡보만 할 거냐.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됐고 뭐 트럼프의 자산에도 이더리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이더리움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나스닥이 끝나도 코인은 아직 엄청난 탐욕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와서 도망가기에는 너무 늦기도 했고 지금은 도망갈 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코니를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올 초부터 7월 전까지 테슬라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테슬라 레버러지도 샀었고 엄청나게 물려서 힘들어 했었지만 긴 터널을 지나고 7월에 상당히 많은 익절을 하면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24년에 제가 익절한 종목 중에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제일 크더라고요. 언젠간 그런 순간이 우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힘드네요. 더 시저스 멤버십. 어쨌든 간에 24년에 수익금이 많이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더 시저는 24년에 40% 이상의 수익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탐욕의 구간에 매수를 하지 않았고 탐욕의 구간에 오히려 일부 매도, 공포의 구간에 또 일부 매수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부자는 못돼도 자산은 우상향을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명해내고 있고요. 멤버십 회원님들도 오래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수익은 많이 깎이셨을 거예요. 저와 같이. 하지만 전체 계좌는 24년 1월 대비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더욱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 쭉 길고 숏은 짧다. 현재는 슬픔의 구간이다.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반등을 해줬지만 조금 더 시즌은 버텨보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현재의 노력과 힘듦은 분명 성공의 걸음이 될 것이고 머지않은 훗날 반드시 당신은 예쁜 꽃을 피울 사람입니다. 더 시저와 함께 가시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